역대 국정원장이 평가한 홍장원. 그 역대 원장들이 또 그 더 어렸을 때는 더 그 홍장원 직원이 젊었을 때는 역대 국장들이 오면 홍장원이라고 있다며 그러면서 찾던 직원이었습니다. 완전 그 에이스였네요.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사실은 능력이 그렇게 있고 역대 원장들한테 했다는 건 딴 말로 하면은 밑에 애들 죽어놨다는 소리입니다. 일도 세게 시키고요. 괄괄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뭐 요새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전직 국정원 간부 OB들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영국 대사를 한 네. 우리 김대중 정부하고 관계 있는 분이 네. 홍장원 공사를 주영 공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 국정원 정무직에 좀 함께 일해라 하는 것을 6, 7번 저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청탁을 한 게 아니라 홍장원 1차장을 발탁을 좀 해주시라 그런 청탁이. 그렇죠. 영국 대사를 네. 하신 또 국정원에도 관계 있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래도 그분이 끈질기게 6, 7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45년 지기 친구 미네소타 주립대 철학과 교수의 홍창석의 페이스북. 문재인 정권 시절 30년 동안 근무한 국정원에서 7,000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없었다고 2주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고 몇 해 지난 후 결국 정권이 끝나기 전에 해임당했었다. 그럼 그가 지금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국회에서 그런 증언을 했다. 정말 웃기는 소리다. 그는 그렇게 작은 그릇이 아니다. 이 악플러 루저들아. 극소수이겠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전적인 낭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잠원이는 그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그를 문학소년이라고 부르며 놀려왔다. 하차는 부와 권력을 위해 우국충정을 벌일 사람이 아니다. 이 바보들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말 뼛속까지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사익을 위해 그 잘난 찌끄만한 부나 권력을 쥐겠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고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DNA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 국정원장 박지원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홍장원 1차장이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예요. 이런 분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것은 참 훌륭하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현관에 있는데 이름 있는 별로 홍장원은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네. 여인영의 명단을 받아들여서 액션,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면은 국정원의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이 조직들이 계엄에 가담해서 했다고 하면은 물론 네.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가 해제를 불복해서 바꿔내겠지만은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네. 그것과 함께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명령에 복종한 국정원 직원들이 네. 거기는 요원이라고 그래요. 아하. 국정원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건데 홍장원 1차장의 애국심의 발로로 대통령의 명령을 부당하기 때문에 불복했고 여인영의 월권에 대해서 미친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 네. 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1차장이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예요. 이런 분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것은 참 훌륭하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현관에 있는데 이름 있는 별로 홍장원은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인사 조갑제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이분이 체포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인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령관 아닌 분 그러니까요. 중에 그러니까 체포 지금 명단은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두 차례 다 통화했다. 잡아 넣어라. 그다음에 싹 다 이제 잡아들이라 지시를 여인영 받았다.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걸 보면은 예,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증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신뢰가 가더라고. 예, 그 말이 신뢰가 가고 또 다른 군인들의 말도 저는 상당히 착한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좀 비겁하게 논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예. 대체로 신뢰가 가요. 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거기 나오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예, 말을 막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뭐 오늘 보니까 그 자기가 다른 형사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답을 못 하겠다고 하는 정도였지. 예, 그래서 저는 이분도 국정원에서 몸을 몇십 년 동안 담은 사람이고 전 국정원 인사처장 김병기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사실 홍장원 차장을 저희가 있을 때 이제 선발한 직원이고 저랑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직원입니다. 제가 인사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직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인물하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흑색 쪽에 근무를 갖다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분야가 굉장히 위험한 분야였어요. 근데 제가 그쪽에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두말 없이 짐 싸서 간 직원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업무였습니다. 거기 굉장히 희생도 컸고. 아니, 그런 근데 업무도 그냥 위험한 영역이 북파 공작은 이런 건 해외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는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업무 같은 것도 있을 때 일단 주어지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강한 데서 많은 자기 동료들이 손실되고 희생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진짜 국가관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본인이 그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담합니다. 그러니까 막 흥분하지도 않고 얘기를 갖다 그 진술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평소 때도 혼자 얘기하는 톤이 것도 그 톤이다. 예, 딱 그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은 것도 있을 텐데 본인이 그러니까 거의 기억에 의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불러주는 거, 사람 이름 순서 같은 거 그런 것만 조금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이런 걸 갖다 얘기 안 했으면 자기가 최고 그러니까 자기가 후보자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포기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만한 만약에 어떤 반대 급부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급부가 있었겠습니까? 참 걱정되더라고요. 좀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적고 제가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러 나오면서 저 후배가 이제 삭막한 그 찬바람 부는 진짜 광야에 혼자 서게 될 텐데 또 국정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끼리 모여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거기서부터 수많은 진짜 음해와 배척을 받게 되는 그 억울함을 당하게 될 텐데, 야, 저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저 얘기를 할까? 그럼 좀 얘기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이거 본인이 그냥 입 다물면 이거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할 때까지 누구한테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갖다 한 적이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담담하게 하더라니까요. 이제 참 나오면서도 내가 진실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후배가 개인적으로는 그 후배가 정말로 고뇌에 찬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갖다가 내가 브리핑을 한다. 근데 브리핑하는데 참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때 홍장원 차장이 저 윤석열 대통령 참 좋아했습니다.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거 사실일 거예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이요. 네. 한간에는 홍장원 차장이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약간 좀 뭐 핍박받았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 직원은요. 그리고 국정원 같이 고위직에 이제 국정원에서 고위직에 올라가면 부침이 있겠죠. 한직으로 돈다고. 예, 부침이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직원이 30년 동안 요직에만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들 이병기, 이봉호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때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홍장원 차장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좌익이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우익화되거든요. 보수화되고 그런데 하나 명확한 거는 그 역대 원장들이 또 그 더 어렸을 때는 더 그 홍장원 직원이 젊었을 때는 역대 국장들이 오면 홍장원이라고 있다며 그러면서 찾던 직원이었습니다. 완전 그 에이스였네요.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사실은 능력이 그렇게 있고 역대 원장들한테 했다는 거 딴 말로 하면은 밑에 애들 죽어놨다는 소리입니다. 일도 세게 시키고요. 활발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무슨 요새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 잘하기 때문에 역대 원장들이 다 중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본인한테 도움이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은 흑색으로 이렇게 했으면 대북공작국장으로 보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청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출됐죠. 청와대에서 있는데 다음 이병호 원장 같은 사람이 내가 쓰자고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비서실장으로 썼어요. 아이고. 노출됐죠. 그러면 그 직원은 이미 흑색 국장으로 흑색을 갖다가 총괄하는 국장으로는 용도 폐기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가장 맞는 사람인데 가장 유능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20년씩 우리가 양성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건 보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공사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보고서 야 그걸 갖다 혜택을 받았다 뭐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핍박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을 받긴 뭘 핍박을 받습니까? 그 영국 공사 잘하고 그럼 영국 공사에서 중간에 철수해서 왔어야죠. 근데 영국 공사에서 왔는데 영국 공사에서 들어와다 보니까 그렇게 백색으로 돌리다 보니까 흑색 국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다 오픈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했는데 이번 정부 바뀌면서 워낙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언젠가 발탁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발탁이 조금 일찍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는데 그 일반 육사 출신이 아니고요. 육사 대표화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총학생회장. 예, 총학생회장. 그리고 조금 홍장원이를 위한 제가 변명을 하면 홍장원이가 선발될 때 홍장원 차장이 선발이 될 때 보통 이런 육사 출신에 그것도 더군다나 701 특임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임용이 된 다음에 그런 직원들은 소위 그 당시에 성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정원의 북미, 유럽, 그다음에 국내로 오면 정치 아니면 정치 종판 분석 뭐 이런 데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육사 성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으로 치면 비서실이나 인사실을 도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센. 그런데 대북공작 분야를 갖다 지원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대북공작 분야가 가장 험하고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런 부서에 본인이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 직원에 대해서 옛날에 그렇게 들은 얘기는 본인은 소대장 중대장 할 때는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투 수행 중에 전사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약간 또라이잖아요. 약간 또라이잖아. 근데 그런 정신력으로 그런 정신으로서 대북 공작을 갖다가 지원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절하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상에 여기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난 그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이 사람 사상에 대해서 그러면 사상에 대해서는 달리 볼 게 있다 이러지만 지금 이거는 사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누가 국민을 갖다가 생각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을 생각한 겁니까? 홍장원이가 생각을 한 겁니까? 보수 인사 김종혁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이분이 제가 알기에는 아버님도 해군 장교셨고 그다음에 본인도 어렸을 때 진해에서 관사에서 자랐고 육사를 나왔고 육사 대표 화랑이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홍콩에서 블랙으로 뛰었고 뭐 공사도 하고 그 평생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익 쪽 입장에서 보수. 보수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냐요. 지금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걔가 원래 좌빨이었어. 홍장원 차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원래 민주당 스파이였어. 예. 뭐 민주당의 국정원 출신 누구하고 가까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출신이 민주당으로 가면은 그거는 좌빨인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오면 갑자기 애국자가 됩니까?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냐니까 메신저로 공격하는 거고. 친구들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및 증언응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른바 이제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약간 좀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 학교에서 좀 주먹 좀 쓰고 힘께나 쓰는 이런 친구들이랑도 좀 잘 어울려 지내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진작부터 사관학교를 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사관학교 다닐 때 이제 럭비, 뭐 레슬링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친구들이랑 명동에서 만났는데 이 귀가 좀 이렇게 문드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너 귀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 막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레슬링을 많이 해서 귀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저도 자세히 보니까 조금 그 흔적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레슬링의 흔적입니다. 이 마포고등학교는 전부 8반이었습니다. 한 반이 한 60명 넘는 학생들이 있었고 1반부터 3반까지는 문과였고 4반부터 8반까지가 이제 이과였는데 홍 전 차장은 문과 1반에서 3반 그 사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몇 반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관학교 가고 나중에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고 이랬었는데 국정원에 가서는 이제 주로 해외 그 이른바 블랙유언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미국 그 미네소타에 있는 홍창성 교수입니다. 홍창성 교수. 제가 그건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교 시절에 식사할 때 양손을 사용해서 물어봤다. 너 왜 양손으로 먹냐 그랬더니 원래 왼손잡이인데 왜 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면 부모들이 오른손으로 먹도록 막 해보고 그러면은 밥은 왼손으로 먹더라도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엄하게 교육을 받아 식사할 때 등에는 오른손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초등학교 때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거 배우느라고 아주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에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결국 이제 양손을 다 쓴다는 얘기죠. 1981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장원인의 집에 놀러를 이 홍 교수가 갔었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아버지가 장군이셨다는데 집이 왜 이렇지? 의리의리한 어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전혀 딴판이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홍영현 전 해군제독인데 전두환 정권 때 강제로 전역을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 홍 교수는 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 불교 학자이기도 하죠. 홍장원 전 1차장은 아주 또 독실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에도 친구들이랑 가고 그랬는데 절에 가면은 또 뭐 법당에 들어가서 절도 하고 할 정도로 좀 열린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또 다른 친구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개신교이고 이 홍창성 교수가 불교고 굉장히 그런데도 이제 잘 어울리고 또 이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른 친구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친구 관계에서 의의를 상하지 않는 거, 잘 어울리는 거, 이것은 일정한 나름의 선을 홍 전 차장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정한 선이 있다
라는 거죠. 이 미국에 있는 홍창성 교수와 이 홍 전 차장이 제일 친한데 홍 전 차장이 영국에 공사로 갔을 때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갔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또 다른 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홍 전 차장의 동생은 한때 그 아시아나에 다녔다라고 그렇게 또 친구들이 얘기를 하네요. 공부를 어쨌든 홍 전 차장 꽤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였다라는 게 이제 친구들의 어떤 증언입니다. 홍 전 차장이 어떤 인물인가라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계엄 탄핵 국면에서 주목된 홍장원 전 1차장과 관련된 친구들 당시의 얘기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 격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전 국정원 1차장 박선원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국정원의 훌륭한 정보관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 이 5가지 단계를 누가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집, 분석, 평가, 판단, 건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적 요소를 봐서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겸허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평생을 목숨을 걸고 블랙요원부터 안 거친 데 없이 다 훈련하고 트레이닝되고 위에서 평가받아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집, 분석,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거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인사 김어준의 홍장원에 대한 평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현장 블랙요원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국정원 1차장까지 올라간 그 분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북한을 주적으로 철저히 신념하고 행동하는 그런 보수 인사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분한테는 좌파 적색분자예요. 근데 자신만의 안보관, 국가관이 투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기준을 넘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저는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권력에 충성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회로 달려갔던 것이고 저와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산 분인데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다가.